네, 저희가 개편에 따라서 새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입센조인데요. 그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입니다. 스튜디오를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쓴소리조라고 했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입센조는 마음에 드십니까? 예, 훨씬 낫네요. 고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드라마 빈센조라고 보고 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마음에 드십니까? 예, 훨씬 네. 더 깔끔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입센조 진행을 할 텐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JB타임스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후보 등록하는 겁니까? 예, 뭐 오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비대위원이시죠?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옳다 그러다를 얘기하기 좀 힘드십니까? 위치상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심판 역할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무래도 좀 뭐 제한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그래도 이제 그건 그 먼저 의원님의 이제 사정이시고 저는 또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것이 또 제 사정이고. 네네네. 그렇죠. 어제 민주주의 4.0 같은 경우 아주 뭐 강하게 지금 비판 입장문도 내놓고 했던데 이게 되어버리면 지금 대외적으로 밖으로 비춰질 때는 지금 민주당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왜 저러냐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그게 결국 이게 본선 가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마이너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선 패배라는 큰 뭐 중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아니냐, 쟤네들은 왜 아무 일 없는 듯이 저렇게 그냥 저렇게 가냐라고 저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그래도 저 4.0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저 집단적으로 얘기도 하고 또 반발도 하고 하는 것이 어쨌든 그래도 아파하고 또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네. 차라리 그럴 거면 차라리 세게 붙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대선 패배 원인이 뭐냐? 그러면 그 원인 진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송영길 당시 대표는 뭘 했느냐? 내지 그러면 또 요즘 86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86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키우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 중앙당 차원에서 FGI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객관적인 뭐 근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 없이 그냥 서로 난상 토론하게 되면 네 탓이라 싸움밖에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시도당 차원에서는 FGI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곧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당은 이번 주말에 나오는 것 같고요. 주말에 나옵니까? 네네. 주말이면 바로 이제 내일 모레인데. 네, 주말에 나오는데 뭐 이때까지 그 전례를 보면 예. 그거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다 공개되죠. 다 공개됩니다. 예. 예. 공개되고 그래요? 보면은 거기서 그 맥락이 다 나오죠. 특히 서울시 같으면은 저희가 이번에 가장 아프게 생각해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들이 다 FGI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되면 하기 싫어도 하게 돼 있다. 네네. 결국은 네. 다음 주 초 정도면은 다 나올 걸로 논란이 보입니다. 격화될 수밖에 없다. 네네. 근데 좀 상당수 언론은 그 송영길 대표의 출마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내부 어떤 여러 가지 반응을 또 개파 구도로 묘사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뭐 언론에서는 항상 그런 식으로 몰고 가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친명과 반명이 성립이 돼 있는 겁니까? 전선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예, 누가 친명인지 누가 친문인지 그리고 친명과 친문이란 게 과연 구분이 되고 예. 그게 또 전선이 쳐져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론의 상습적인 묘사입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친문, 신친문, 뭐 네오 친문 네오?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전선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금씩 그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그 달아오르는 또 하나이니까 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어제 또 최재성 전 그 정무수석도 정계 은퇴 선언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뭐 저랑은 또 개인적으로 최 의원의 지역구 가 예. 제 지역구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최 의원은 송파로 옮겼던 거고. 그렇죠. 예. 그때도 저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쪽으로 예. 왔는데 어제 통화했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갑작스레 웬일이냐. 예. 그랬더니 갑작스러운 거 아니고 예. 오랫동안 생각한 거다. 뭐 담담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말을 굉장히 아껴요. 근데 행간에 묻어 있는 거는 대선 패배 이후 예. 지금 우리 당내의 반성과 쇄신
뭐 이런 게 좀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좀 아쉬워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아, 그래요? 뭐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었고, 뭐 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몰라도 그 깊은 고민의 만큼 또 그 파장이 뭐 점점 더 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이제 다 이제 그 거쳐오는 사연이라는 거 다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지만 또 결정적인 계기라는 게 항상 작동이 되는 법이잖아요. 혹시 네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정기현태를 최종 결심하겠다는 결정적 계기 이런 이야기는? 그런 건 없었고요. 오래된 생각이다. 지금 그래요? 뭐 갑작스레 한 거 아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정치의 트렌드가 거대 담론에서 생활 정치나 뭐 이런 생활 식으로. 정치, 내 삶에 밀착되는 거, 뭐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걸 하기에는 바로 그 지점인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정기현태를 선언했던 김영춘 전 장관도 바로 그 점을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제 86세대 이야기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네. 86세대가 주로 이데올로기 정치를 해왔는데 이제 용도가 다 된 거 아니냐. 시대적 트렌드도 바뀌었고 네. 86의 문법 자체가 너무 이제 낡아버렸다. 네. 그러면서 이제 86 용태론으로 연결짓는 어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너무 울고 먹었다. 이제 뭐 그런 스스로의 주장 생각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네. 근데 그것이 어떤 86세대 전체의 어떤 뭐냐면 포지션 문제라든지 역할 문제로까지는 확장이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그래도 지금 벌써 김영춘 또 최재성, 우상호, 예. 우상호도 그래. 우상호도 불출마 불출마 이야기했던, 얘기하시고 예. 그랬죠. 예. 그리고 최재성. 그래도 주요 인물들이 점점 더 예. 뭐 산발적이긴 하지만 예.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냥 뭐 연못에 돌 하나 던지는 거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것도 나중에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예, 커질 보시나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게 이 86세대 86 정치에 대한 이제 전면적 평가가 언젠가는 이제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이미?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지금 판세 이야기는 좀 빠르긴 한데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에서 뭐 큰 변화의 조짐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이죠 아직은. 그렇죠. 뭐 큰 틀은 그냥 아직 계속 그냥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지사 같은 경우 지금 국민의힘도 좀 뜨거워지고 있던데요 보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그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했고 바로 이어서 김은혜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네,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흥행이 그쪽에서 흥행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시각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보세요? 저희도 못지않게 지금 또 굉장히 노이즈라 그럴까요? 예. 예, 잡음이 시끄럽게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아, 흥행은 꼭 잡음을 동반해야 흥행이 되나요? 뭐 잡음이든 아름다운 음악이든 소리가 커야지 예. 예, 눈길이 가는 거니까. 예. 근데 김은혜 의원의 출마는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세요? 뭐 지금 뭐 언론은 그러니까 윤심이 작동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동의하세요? 뭐 남의 당 사정에 대해서 제가 뭐 이래저래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예. 우리 당으로 봐서는 도지사 하시면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굉장히 잘해줄 것 같은. 아,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예. 그럴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 김은혜 의원은. 아니 뒤집으면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분은 대봐야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윤심이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비해서 김은혜 의원은 완전 윤심을 그대로 받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항마로.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고문이 분당에 출마할 것 같다. 그래서 맞설 투수 한 명이 대기 중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상대방 그 장소에 대해서 뭐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남시장에 우리 당이 누가 나가느냐와 연계돼 있는 거겠죠. 지금 김병욱 의원 성남 분당을 거기에 대해서 나와라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저 보궐이
열리게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김은혜 의원이 만약에 경기지사 본선에 나가게 되면 또 거기도 이제 비지 않습니까? 거기는 분당 갑이죠 아마. 예, 예. 예. 그러면 분당 갑을이 답이죠. 근데 아마 이재명 지사의 주거지가 분당 을일 겁니다. 아 그래요? 순회동이. 갑인지 을인지는 뭐. 예, 뭐 거기까지 저도 모르겠고. 정확히는 예, 않지만 예. 뭐 그래서 그쪽이 비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냐 주거지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 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 얘기가 나온 맥락은 이른바 이제 문재인 그 모델. 그래서 당 대표 맡고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차기를 준비하는 이 모델을 염두에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 이준석 대표가 그까지 염려를 해주고. 아, 제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넘겨짚는 건가요? 네, 플랜을 짜주는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검사 출신이시고 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증거법상으로는 어쨌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벌써 1년이 됐나요? 2년 됐죠. 2년. 그러니까 그 사과폰 그 비번을 못 풀어 가지고 네. 사건 결정을 한 1년 이상 뭐 지금 예. 미뤄왔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형사 절차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입증 책임이 예. 검찰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핸드폰을 못 풀면 입증이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거 말고 지금까지 나왔던 정황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황 증거만으로는 기소가 안 됩니다. 정황 증거라는 건 말 그대로 직접 증거를 보충하는 의미 정도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채널A 기자들이 했던 이야기는 다 전원이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직접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 증거로 삼을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았어야죠. 그래요. 근데 그 증거를 못 찾고 이게 아마 사과폰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계속 해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우리 해제할 때까지 기다려. 이거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예정하고 있지가 않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보도에게 이제 확인이 안 된 거지만 한때 이제 중간에 보도 나온 거 이걸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제 풀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건 보냈어야죠. 그러면 만약에 보냈다라면 그럼 일단 그러니까 무혐의 결정이 아니라 일단 기다려는 성립이 되는 겁니까? 그때는? 그건 조건부 기소 중지 정도로 지금 했어야죠. 아, 조건부 기소 중지. 예,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만약에 포렌식 결과가 오면 그때 다시 또 수사 재개가 되는. 그게 돌아온 걸 조건으로 그때까지 기소 중지. 그러면 만약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안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해석하자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예. 이제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 안 한 게 어디 있냐. 라는 내부적인 압력, 그렇죠. 외부적인 압력에 처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은 이렇게 중간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던 사례는 알겠습니다.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지명자 관련해서 뭐 이제 18억 고문료 이야기 나왔고 어제 오늘은 또 이제 그 종로구 그러니까 자택 임대 문제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 보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네. 외국계 기업에 오늘 아침에 잠깐.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지금 의혹은 어느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외국계 기업에 뭐 임대한 거 그거는 오늘 아침에 잠깐 뭐 타이틀만 그냥 봤는데 네. 그거 볼 때 들었던 느낌. 그 시장이 따로 있다.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아하. 근데 뭔가 한덕수 지명자는 부동산 쪽에서 알아서 한 거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일 수가 있다 이거죠. 아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부동산이 있고 또 그 대상 물건이 있고. 그럼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여기 이런 임대에도. 왜냐하면은 외국인들이 또 원하는 그 스펙 조건이 그 맞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미 그 검증된 데를 위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스펙이라는 게 지금 임대 물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물건이죠, 겁니까? 물건만. 예. 그러면 우연일 수도 정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연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대상에 한번 속하게 되면 예. 계속 그 테이블에서 도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뭐 한겨레나 JTBC 같은 경우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못 봤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 AT&T하고 엑스모빌 이쪽으로 연달아 이제 10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테이블에 올라갔으면 그 위험성은 없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걸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 집이 그런 거 있는데 AT&T 또 어디야? 잭슨모빌? 엑슨모빌. 엑슨모빌. 네. 예, 뭐 우리 집 한번 보고 들어올래? 뭐 이렇게 됐다면은 왜냐하면 그런 걸 그때 이제 따져봐야 한덕수 되겠죠. 지명자가 통상 쪽으로 계속 글쎄요. 업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 저 중개업자가 꼈다면은 꼈다면은 상관이 없을 수가 있겠고. 그게 없이 막바로 다이렉트로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뭐 다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힌다고 했으니까 네. 좀 아무튼 지금 한덕수 지명자가 어떤 이야기하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